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또다시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을 용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를 조금 올려도 미국 경제에 플러스다라고 언급해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소비 부진이 완화하면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제조업의 개선세가 일시적으로 둔화했으나 서비스업 부진이 서서히 완화되면서 완만한 경기 회복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 제조업을 강타했던 반도체 부족 사태가 최소한 2022년 중반까지 계속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업계에서는 단순한 수요 폭발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운송 비용 상승 등 복합적인 공급망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시장의 대지각 변동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몸값만 5조 원에 달하는 이베이 코리아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오늘 진행되는데 시장 점유율 12%를 차지하고 있는 3위 기업 이베이 코리아가 어느 쪽에 합류하느냐에 따라 패권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현수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발 훈풍을 타고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장이 시작되면서 보합권의 등락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는 하회를 하면서 그래도 인플레이션 압박을 어느 정도 좀 덜게 되었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위기라 우리 시장 6월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한 주간에도 시장의 변동을 줄 요인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 속에서 오르는 종목들, 오르는 업종은 무엇일지 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시각 시황을 브리핑해드리고요.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우리 현재 양시장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53% 상승한 3,25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17포인트 상승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보시죠. 네, 조금 전까지 파란불을 켰었는데요. 현재 다시 빨간불로 전환했습니다. 0.02% 상승한 98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자, 개인과 기관이 담고 있습니다. 개인이 1,820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이 244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2,083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 코스피 수급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입니다. 이제 개인이 홀로 담고 있습니다. 1,316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204억 원, 외국인이 984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원전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철도 관련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철강주, 항공주가 있습니다. 먼저 원전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차세대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소식에 원전 관련주들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원전 수혜와 함께 풍력 발전기 공급 소식에 가파른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 현재 20.52% 상승한 3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우리기술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325원의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보상퍼텍 현재 27%의 강세, 우진 23%, BHI까지 현재 29% 강세 나타내고 있는 원전 관련주입니다. 자, 이어서 자동차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모두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두 자릿수에 진입한 것은 2011년 5월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만도가 현재 2.43% 상승한 7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도 오늘 만도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동차 열관리 솔루션 업체 한온 시스템 현재 2.05% 상승한 17,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21%, 기아가 2.25%, 현대위아까지 1%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철도 관련주 살펴보시죠. 오늘 철도 관련주들 모두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주한 이집트 대사와 회동을 갖고 수혜주 운하 철도 사업을 논의했다는 점과 함께 한전과 웨어러블 로봇 개발에 협력했다는 점에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현재 5.76% 상승한 23,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비치로테크 8%의 강세 나타내면서 현재가 11,900원입니다. 그리고 서한이 4%, PNC테크 6%, 비센전자까지 3%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한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철강주들 하락세 나타내는데요. 상승 랠리를 펼치던 철강주들 오늘도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철강 가격 안정화 조치 이후에 주가는 하락 전환한 상태인데요. 현재 동국제강이 3.96% 하락한 21,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G동부제철 3%, 세아베스트 4%의 약세, 대한제강 4%, 포스코 강판까지 3.86% 하락하면서 6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항공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면서 여행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계속해서 상승세 보였던 항공주인데요. 오늘은 조정받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이 2.41% 하락하면서 32,3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진에어가 4.06% 하락한 22,450원, 그리고 제주항공이 2%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AK홀딩스가 3%, 티웨이항공까지 4.73% 하락하면서 4,0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한전선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8.73% 상승한 4,145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대한전선이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신규 편입과 호반그룹 인수 이슈에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10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대한전선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시황과 특징적인 테마 업종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짚어봤습니다. 현재 코스닥이 다시 강보합권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양시장 강보합권 이상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오늘장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이번 주는 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으로 좀 이번 한 주도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일정 좀 체크해 보면서 시장 전망 이야기해 주시죠. 예, 이번 주도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미뤄 짐작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이반 변수들에 따라서 네, 지금 통화 음질이 좀 좋지 않은 관계로 다시 한번 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또 월요일에 오늘 한번 또 이슈들이 있고요. 코스닥 코스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49%, 0.5% 안팎으로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3,256.11포인트입니다. 계속해서 좀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 보실 수 있고요. 코스닥은 0.01% 상승하면서 이제 막 빨간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987.65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3,266포인트가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6월 들어서 계속해서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지금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계속해서 전화 연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혜원 과장님 연결되셨는데요. 이번 주 일정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한국전력, 현대차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젠, LNF, 휴질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한국전력,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참 좋은 여행, 메드펙토, 원익, QNC 등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객장 상황 짚어주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미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국내 증시가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주말 미 옐런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 증시가 미증시 대비해서 오늘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철강이라든지 항공, 여행업종 이런 좀 경기 민감 섹터들이 최근에 시장 상승을 좀 주도를 했었는데 이들 섹터들 중심으로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하락하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원전 관련주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집중되는 그러한 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현선물, 동반 좀 매도세에 좀 나서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다. 지루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역시 원전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 다시 한 번 더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영주입니다. 네, 다시 한 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일정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부터 이제 중국의 5월달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5월달에 무려 48%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고 글로벌 평균으로 약 20% 성장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의 5월달 수출입 지표가 과연 중국의 경제 활동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성을 지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이베이 코리아의 매각 본입 차리 결정이 납니다. 현재 롯데쇼핑과 이마트, SKT가 예비 입찰에 참여했는데요. 이러한 3사는 또 본입 차례 공이 다 참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 관련주들, 그다음에 온라인 관련주들의 향배가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1분기 GDP 확정치가 나옵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확정치가 나오면 따라서 1분기의 성장이 과연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덧붙여서 5월달 실업률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업률 같은 경우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과 맞물려서 GDP 확정치와 실업률이 얼마만큼 우리나라 경제를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 중국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수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이것은 수출입 동향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소비가 그리고 생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관련주들이 엮이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철강주들이 중국 상황에 맞물리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에서 어떻게 탈피가 가능한지 그리고 중국의 생산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지도 상당히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미국에 있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납니다.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도 좀 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빠르게 줄어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현재 모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현재 지금 미국에서 발표되는 각종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을 얼마만큼 자극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유럽의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현재 지금 특별하게 이슈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서로 ECB에서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모색하게 된다라면 현재 가뜩이나마 미국발 유동성 회수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느 하나의 한 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5월달 수출 물가지수가 우리나라 건데 발표가 됩니다. 현재 지금 수출이 빠르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죠. 수출 관련주 대표적인 게 IT, 자동차, 철강, 화학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철강과 화학에 대한 새로운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성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IT와 자동차는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IT의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동차도 글로벌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죠. 문제는 철강과 화학이 전년과 4월 달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얼마만큼 긍정적인 수치가 나오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YOY 수치보다는 QOQ 수치가 훨씬 더 이번에는 중요도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은 4월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오는데요.
이 역시도 미국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거의 매일 새로운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특히 좀 속보가 떴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오늘 입찰 진행한다고 아까 헤드라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롯데와 신세계 2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MBK 그리고 SKT는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죠.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오늘이고요.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되기도 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95%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덱스터부터 보시면요. 비교적 최근의 종목들인데요. 15.9% 그리고 오스템이 0.9%로 포트 제외시켰고요. 네이버가 17.7%, SNK 15.2%, SM라이프 디자인 8.4%로 목표가 달성하고 나온 종목들입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가 24.2% 수익 냈고요. 우성사료가 16.6%, IHQ가 12.5%로 포트 제외됐고 보성파업텍 M게임은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12.7%, 10.1% 수익 냈습니다. 자, 다음은 보령제약이 12.9%고요. 대성파인텍이 12.4%, SM라이프 디자인은 한 번 더 들어가서 23.5% 수익 내줬었고요. 제로투세븐이 11.1%, 그리고 HMM을 20.2% 수익 내고 포트 제외시켰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이 0.5% 수익 구간에 포트 제외되기도 했고 신성델타테크가 15.4%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안랩이 0.4%로 포트 제외, 한전산업이 4.1% 포트 제외시켰죠. 다음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 총 4종목, 5종목 담겨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대성창투를 손절가 터치하고 포트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메디포스가 23.6%, 금호석이 17.9%, 남해화학 0.5%, 대상이 4.5% 지금 손실 중입니다. 네, 도너리 종목들 좀 시장에 영향 받으면서 변동성도 좀 있고요. 아직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AS 들어보기 전에 또 오늘 종목 추천도 해주시는 날이죠. 그 전에 시장 점검부터 듣고 가볼게요. 위원님 오늘 계속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지금 원전 관련주들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진짜 좀 고민인데 사실 뭐 원전 관련주들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지금 시장 관련된 부분은 일단 코스닥 쪽이 지금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특히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강보합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IT 관련 섹터들 반도체라고 할 만한 그런 섹터들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원전 관련해서 이제 한국전력을 필두로 해서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금요일 날 원전 관련주들이 한 차례 시세를 주고 오늘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오전에 좀 반짝했다가 오후쯤에는 조금 조정을 받고 이후에 뭐 조정 이후 또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워낙 강하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상한가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속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간에 지금 뭐 굉장히 강한 그런 테마주로 좀 변신을 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한국전력 내에서 보면
그 한정 기술이라든지 기존에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그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시세가 크게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좀 돌면서 다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테마주들의 성격을 봤을 때 보통 이제 테마주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단체로 이렇게 폭발적인 막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 힘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한두 종목 대장주들 위주로 일단 움직이고 나머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따라가는 형태, 그 정도로 움직일 때는 이후에 계속되는 테마들의 흐름들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됐을 때 뭐 우리 기술도 상한가고요. 원전 관련주들 지금 상한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원전 관련주 내에서의 뭐 중소형주들 시세가 한 번씩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이번 6월달 한 달 내도록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는 테마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뭐 전략으로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테마들이 좀 길게 간다 하더라도 이번 주 이상 해서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뭐 제가 아침 방송에서부터 뭐 잔소리 방송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괜찮은 흐름이에요. 지금 고가권을 넘기면서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갱신을 하는 그런 지금 모습인데, 장 마감 때까지 이 흐름들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자동차 관련된 이 대형주 섹터들 위주로 해서 시장이 좀 상승세 흐름 강하게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반도체가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지금 삼성전자 주가 위치를 봤을 때는 좀 대단하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저항 추세대를 돌파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크게 빠지지 않는 선에서의 지켜주는 흐름이 IT에서 나와주고, 그리고 자동차군들 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의 성과가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이쪽 관련해서 좀 상승 흐름들이 쭉 이어진다고 하면 대형 섹터 하나가 이제 시장을 좀 주도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것 같고, 거기서 뭐 나쁘지 않은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이어진다 하면 굉장히 강한 장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3,300포인트까지는 시장이 열려 있다. 뭐 얼마 안 남았죠, 지금.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3,300까지는 좀 무난하게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 지금 추세 흐름이 이렇게 이제 잡혀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요. 이 추세대 흐름대로 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좀 이어져 간다 하면 굉장히 괜찮은 시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 전망에 대해서 짚어봐 주셨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상승 여력 남아 있다면서 괜찮은 시장 나타날 것 같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희 도너 리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하나씩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메디포스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자, 메디포스트 상당히 지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보시면 한 4거래일 연속해서 하방으로 지금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3만 원이라는 이 가격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라운드 피겨를 좀 지켜주면서 오늘 아랫꼬리가 잡히는 모습인데, 장 마감 때까지 이 흐름을 유지를 해준다, 이 모습대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앞에 보시면 이제 박스권 흐름 보이던 구간에서의 변곡점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거래량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카티스템이라고 해서 이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데요. 요게 지금 일본에서는 임상 3상이 하반기에 들어갈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국내에서 이 생산 공장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카티스템이라는 이 상품에 대한 좀 생산을 그리고 판매를 좀 강화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회사의 이제 이뮤니크 제대헬로부터 이렇게 면역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부분인데,
재대혈로 이렇게 그 메디포스트가 재대혈 이제 보관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 관련해서 이제 서비스를 함께 좀 해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세포 치료제라는 부분 그리고 면역 세포 치료제라는 부분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뭐 세포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지만 가장 손상이 덜 된,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보통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재대혈인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만들게 될 경우에는 좀 더 효과가 더 좋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하반기부터는 좀 부각될 가능성 높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주봉이라든지 월봉상 보게 되면 큰 흐름상에서 이제 박스권 하단 부근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돌림이 나와준다 그러면 큰 흐름의 추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지금은 일단 저점 구간에서의 단기적인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하든지 하는 그런 신규 매수를 하든지 추가 매수를 하든지 하는 진행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딱 봤을 때 최근에 이탈시켰던 가격이 31,600원에서 700원 부근의 지지선을 이탈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주가 반등하는 시점에서는 이 가격대 위로 주가 올라오고 안착하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점 매수 노리고 내려올 때 이렇게 더 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섹터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좋지 않고 그리고 하락 트렌드를 계속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 3만 원이라는 이 가격 지지선과 앞에 이제 보이는 이런 박스권을 돌파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는 제가 AS 드릴 때 말씀드렸던 이제 이중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오늘 11선 이탈시키면서 약간 그런 흐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전까지 해서 외인들 매수세 좀 괜찮게 들어오다가 금요일 날부터 해서 지금 보면 금요일 오후장에 이제 매도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리고 한 5천억 정도 매도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만약 수급적인 부분으로 다시 개선이 된다. 그러니까 외인들의 매수세가 신규적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저점을 잡고 돌릴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뭐 저점 매수권 에서 들어온 그 외인들의 수급 동향 단기적으로 뭐 한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뭐 높은 가격대에서 샀다든지 아니면 뭐 저점에서 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횡보하고 있는 구간대에서의 외인들의 매수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신다면 아마 요 저점 22만 원대를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의 뭐 바닥권 한번 만들어주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적적인 부분으로 상승을 좀 강하게 해왔던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괜찮게 나올 만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을 아마 확인을 좀 하고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기간 조정을 좀 거쳐가다가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 그러니까 뭐 7월부터 이제 발표가 되겠죠. 그렇다면 셋째 주, 6월 셋째 주 이후부터 다시 한번 기대감에 또 상승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지금 실적은 기존에 좋은데 그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거쳐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박스권 하단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실적적인 부분을 믿으시고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의 여러분들 공략 하신다면 괜찮은 성적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학 섹터들에 대한 뭐 의문을 좀 얘기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제 생각에 뭐 2분기, 3분기까지도 무난하게 실적들이 나와줄 가능성 상당히 높고 그런 실적적인 부분들이 일단 가시권에 딱 들어왔을 때부터는 좀 괜찮은 결과들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남해 화학인데 뭐 대북 지원 관련주로도 이제 엮여 있고. 이제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곡물 가격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듯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가을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에 이제 기상 이후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의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쌀 소비와 이제 밀 소비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제 주식으로 이렇게 소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정부에서 밀을 비축하고 있는 그런 비축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축량이 1년치도 지금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수급이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이제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곡물 가격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 높고 그렇다면 이 작황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비료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포인트로 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신사업 진출한 부분, 뭐 암모니아수 관련해서 반도체 소재 사업도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운업체들 이제 연료 친환경 연료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도 사업을 좀 진출한다라고 지금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우상향하는 흐름 굉장히 괜찮게 만들어져 있고 윗꼬리 달고 이제 한번 밀렸던 5월 25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요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다시 우상향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 놓고 괜찮게 주가는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부근 지금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해서 약 한 300원 정도의 저항이 있는데 요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추세대 상단 까지 전고점 고점 구간인 1,700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고요. 그 구간에서 한 차례 더 추세 저항 자리, 추세대 상단 자리를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상인데요. 대상은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3만 원이라는 이 가격 저항, 그러니까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장기간의 이 저항 자리로 놓여 있던 3만 원을 지금 돌파하기 위한 그런 주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지금 돌파하기 위해서 보통 어떤 강한 저항대를 돌파할 때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앞으로 이제 예상되는 흐름은 아마 요 파동을 좀 수렴해가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월 초부터 해서 단기간에 한 20% 정도의 시세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이 한 절반 폭이 하루 한번 밀려 내려와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반등이 한번 나와주고 오늘 또 오늘까지 해서 이제 조정 파동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의 이런 식으로 파동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수렴을 해가는 그런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저항 자리에서 그런 흔들리는 파동들이 많이 만들어진 이후에 고점을 다시 돌파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큰 시세를 낼 수 있는데 지금 고점을 그럼 돌파하고 간다라는 근거는 결국은 뭐 실적적인 부분이겠죠. 그리고 곡물 가격 상승, 물가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잖아요.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이 대상이라는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식품들에 대한 상품들에 대한 가격 인상이 놓여질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지금 현재 시중에 풀려 있는 자금들로 인해서 이런 인플레이션적인 요인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따라 상품이 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 높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부에 찍히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상 봤을 때 지금 뭐 5월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아랫꼬리 잡고 저점 매수세가 또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저점 공략 충분히 할 수 있고 좋은 기업이니까 여러분들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 없이 내려올 때마다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금요일 날 포트폴리오에 한전산업을 제외를 시키고 대성창투를 편입을 시켰는데요. 한전산업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나빠서 빼는 게 아니라 시세에 조만간 나올 텐데 여러분들께 AS가 필요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대성창투 역시 굉장히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준석 관련주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제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넥스트아이라든지 그리고 뭐 삼보산업이라든지 이제 급등이 나와줬는데 대성창투가 딱히 그렇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트 편입하고 나서 아침에 딱 그 손절가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한 새우가 정도를 딱 깨고 나서 지금 반등이 딱 나온 상태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요 종목 만약에 지금 아직 손절을 못했다,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손절을 못했다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기준을 좀 새로 잡아 드린다면 21선 부근까지는 한 차례 정도 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200원 정도까지 만약에 조정이 내려온다면 거기서 신규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볼만한 종목이고, 사실 오늘 뭐 만약에 신규 종목 편입이 안 됐다라면 손절가를 한 차례 정도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4,200원 이하로 수정을 해서 끌고 갈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포트폴리오 5종목이다 보니까 요 종목 그냥 손절이 된 걸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제외를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매수 포인트는 이준석 관련주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TS 인베스트먼트 때 이야기 드렸던 크랩톤 관련주라는 부분에서 상장 실질 심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에 이 부분이 지금 들어간 거를 생각을 한다면 7월 정도 그리고 한 8월 정도 늦어도 제 생각에는 뭐 5개월이기 때문에 한 뭐 9월 정도에는 상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좀 빨리 될 때 7월 정도라고 하면 6월부터는 관련된 이슈, 이야기, 뉴스 계속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은 상승할 모멘텀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에 대해서 AS 받아봤는데요. 약간 아쉽습니다. 한전산업을 제외를 시키고 지금 대성창투가 들어갔었는데 손절가 터치하고 나머지 종목들도 또 저점 매수의 기회가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로운 종목이 또 공개가 돼야 되겠죠. 어떤 종목들 가지고 나오셨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들인가요? 네,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 일단 한일네트워크스라는 종목하고요. 그다음에 한화투자증권입니다. 네. 한일네트워크스는 조금 여러분들 생소하실 수도 있는 기업인데 굉장히 소형주고요. 하고 있는 이제 사업은 이제 보시는 건 네트워크스라는 이름을 달고 있듯이 IT 장비 유통 그리고 서비스 제공업체인데 이제 금융권에서의 이제 이런 IT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고 또 용역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요일 날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요 급등 나온 이유가 사회이사가 이제 하버드 출신인데 이준석 지금 후보와 동문이다라는 관련주로 이제 좀 엮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11일이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당대표가 선출이 될 텐데 지금 관련주들 제 생각에는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는 조금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쉬고 다시 한 번 더 또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들을 살펴본다고 하면 한일네트워크스의 실적이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100억, 그러니까 실적이 꾸준하게 지금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올해 1분기에 한 31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이게 이제 연간으로 따진다면 한 100억 정도 또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시가총액 877억이니까 실질적인 실적 대비해서도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떤 테마주들 우리가 이제 고점권에서 한 번씩 공략할 때도 있는데 실적적인 부분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에 놓여 있는 종목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주식을 좀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다 보고 계시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증권사고요.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뭐 고평가되어 있지 않다. 사실 이제 두나무 관련주로 엮이면서 굉장히 이제 급등세를 보여줬던 종목인데 고점권에 있을 때도 이 종목은 실적 대비해서 뭐 하나도 고평가된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600억으로 나왔고요. 2019년도와 2020년도에 1000억 넘는 영업이익이 나왔고 2018년도도 한 970억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던 종목인데 증권업 자체가 이제 소외받다 보니까 많이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저평가 관련주들이 좀 곽강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성장주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죠. 어찌됐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분기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4분기로 생각했을 때 2천억 넘는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지금 저평가된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 두나무 관련된 상장 이슈를 갖고 있다. 두나무라는 회사가 이제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나무가 이제 나스닥 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지분을 한 6%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하나투자증권하고 이 두나무 관련주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우리가 딱 들이댔을 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건 너무 오른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나투자증권은 그런 게 이제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테마주지만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 두나무 관련주 중에서 이제 선별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앞에 보시는 이제 4월 달에 급등이 나왔을 때 고점을 형성했던 부분을 생각을 이렇게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 고점권에서 매도세가 크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여전히 이 뭐 세력들이 이 종목을 팔지 않고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이 두 종목들을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들고 나오신 두 종목은 한일네트워크스와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현재 포트에 편입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3시에 공개가 됩니다.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 노란톡에 공개가 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3시에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도 도와드립니다. 02-3153-1611 또는 1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네, 안내비거든요. 안랩이요. 또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69,000원에 10%인데요. 69,000원에 10% 비중입니다. 이 종목을 또 저희 도너리포트에서 한번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궁금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선생님, 네, 요거 언제 사신 거예요? 안내를 전에, 한 며칠 전에 멘토님이 그 안내 추천했잖아요. 한 66,000원, 7,000원대. 네, 그렇죠. 67,400원대 제가 5월 10일 날 딱 드린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안 사고, 이거 한 4일, 4일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 가야 돼요? 들고 가셔야죠. 자, 안 그래도 멘토님 믿고 예. 내가 조금 비싸게 사도 들고 갈까 싶어서 예. 조금 내려서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그래 가지고. 아마 채팅창에서 물어보셨으면 제가 혼을 냈을 텐데요. 진짜요?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올라갈 이유와 근거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내릴 때 사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안랩 같은 경우는 사실 도너리포트에도 꽤나 오래 있었고 네. 양봉 나올 때보다는 음봉 나왔던 구간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충분히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 편입하고도 뭐 한 아래로 한 뭐 일주일 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대부분의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올라가니까 막 따라 붙고 이제 더 올라갈 것 같고 이제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그죠? 예, 아니 그때는 멘토님이 스킨 살 때는 그게 없었어, 돈이 없었어요. 아, 그럼 이제 다른 종목 하나 정리되시고 이렇게 또 들어오신 거구나. 예. 일단 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딱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예. 4월 달에 이렇게 이제 3월 달에 이제 급락 나오고 요 저점 구간에서도 제가 노란 톡방에서는 급락 나오기 전부터 시나리오를 세워줬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의 그 단일화 실패해서 만약에 네. 오세훈 시장이 단일화 성공하고 안철수 위원이 이제 떨어진다면 급락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때는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대권 주자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가 됐다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대권 주자로서의 그런 가치가 이제 부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이야기들을 드렸었고 이후에 주가가 이제 반등 흐름이 한 차례 저항권까지 잘 나와준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 보면 요 구간에서 좀 횡보를 했습니다. 뭐 긴 시간은 아닌데 그래도 단기적인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요 구간이 올라올 때는 저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금요일 날 보게 되면 딱 고점이 요 박스권 흐름의 한 중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구간이 이제 딱 저항 구간이었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고요. 요 윗꼬리를 맞고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20일 이평선을 이렇게 이제 올려 세우고 나서 눌림을 주고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단기 이평선 정배열로 만들어 놓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지금 21선 부근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지금 이 종목이 64,900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제 저점 구간 있죠. 요 구간을 65,000원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안철수 의원 지지율이 뭐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선 주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원희룡 지사라든지 지지율 미미한 사람들 정세균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동연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예, 그게 이제 지지율이랑 딱히 크게 상관없이 현재 이 사람이 대권 주자로서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에 좀 이렇게 주가 향방이 갈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철수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앞에 이미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대권 주자로 거론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저점 매수 구간으로 우리가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몇 개월 정도까지 갖고 가면 되나요?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요. 6월 11일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제 당대표 뽑히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수순이 뭐냐면 이제 1년밖에 대선이 1년도 안 남았어요, 대선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선 주자를 뽑아야 될 거고. 근데 대선 주자를 뽑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야권 단일화라는 이야기가 될 거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이 시장 선거 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당 내에서 주자들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사들 해서 이 대권 주자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당대회가 9월이 아니구나 11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대권 주자들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할 기간이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11월 안까지 들고 있을까요? 그 전까지 들고 있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 전에 아니, 시세가 나올 거예요. 멘토님 그러면 가격대를 이야기해 주세요. 가격대를 봤을 때 저는 여기서 뭐 안철수 의원이 지지율이 갑자기 뭐 10% 넘어가고 20% 넘어가고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랑 윤석열 경기도지사를 이길 거다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다면 주가가 막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상승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딱 생각해 볼 때 지금 저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대가 8만 원하고 7만 5천 원짜리인데
요 정도 아. 가격대 오게 되면 우리가 뭐 네. 적당하게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 예. 7만 5천 원 정도 1차적으로 먼저 보시고 그 예. 정도 올라왔을 때 선생님이 또 문의 주신다면 흐름을 봐서 뭐 추가적으로 더 가져갈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네. 투자하세요. 네. 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종목은 잠시 2부에서 더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편입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3시에 종목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접수 보내주신 분들은요. 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종목 상담 더 도와드립니다. 02-3153-1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